비유하자면 찢어진 벽지 주변에 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덜 중요한 망막을 희생시키고 망막 박리가 생겨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망막 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인 망막 주사, 망막 수술과 이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레이저는 빛을 증폭시켜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안과에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식이나 라섹은 눈의 가장 바깥쪽인 각막을 정밀하게 깎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레이저는 눈의 가장 안쪽 깊숙한 부분, 망막을 치료하는 레이저예요. 우리 눈에는 투명한 창문 역할을 하는 각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머로 눈 속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레이저를 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망막에 레이저가 전달이 되면 열이 발생하면서 단백질이 응고되는데요. 쉽게 말해 필요한 망막 부위의 열을 이용해서 손상을 막거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은 주변부 망막 열공입니다. 망막이 얇아져 있거나 일부 찢어져 있는 경우에 망막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비유하자면 찢어진 벽지 주변에 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거예요. 망막이 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해줘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두 번째 대상은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당뇨로 인해 망막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에 주변부의 망막에 넓게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해요. 이를 통해 망막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요구도를 줄이고 산소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환자분들께 외래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뇨는 혈관이 망가지는 질환이고 혈관은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망막에 산소가 부족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 눈이 산소가 100개가 필요한 눈인데 당뇨 때문에 50개밖에 못 간다고 하면 50개는 굶게 되고 이 산소를 굶는 망막은 나쁜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덜 중요한 망막을 희생시키고 산소가 50개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외에도 중심성 망막염에서 특수한 레이저 치료인 광역학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망막 열공의 경우 2-3분 정도 걸리고 당뇨 망막병증도 5분 이상 걸리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는 파스칼 레이저라는 최신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지점을 미리 정한 패턴대로 치료할 수 있어서 시간도 짧고 통증도 적어요. 환자분들 반응도 좋고 저도 치료할 때 편합니다. 세수나 샤워 등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봉공이 커진 상태는 레이저 후에도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치료 당일에는 운전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광각 안저 촬영 덕분에 증상이 없어도 얇아지거나 찢어진 망막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물론 망막병증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많이 얇아져 있거나 찢어지고 있는 망막의 경우에는 방치하면 망막 박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치료가 비용도 발생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망막 박리가 생겨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비문증은 레이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에요. 레이저는 망막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 찢어진 주변부 망막을 지지는 거지 떠다니는 것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떠다니는 것들을 바로 없애려면 레이저가 아니라 망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